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현 선생님이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확률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경우의 수가 모두 다 끝이 났고, 이제 확률의 세계로 한번 가볼 텐데, 확률도 경우의 수에서 조금 더 그냥 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지실 거 없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차근차근 잘 해나가면 누구나 또 잘 또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확률의 이제 기본적인 용어, 뭐 개념, 이런 것들만 공부할 거여서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거나 뭐 힘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로는 7페이지고요. 확률의 뜻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 및 정의하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시행과 사건하고 나와 있는데, 자, 4가지의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4가지 용어부터 먼저 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시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시행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조건에서 밑줄, 반복 밑줄. 자, 반복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거나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또 뭐 동전을 던진다거나 뭐 공을 뽑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행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뭐 그 결과가 전부 다 우연의 결과죠. 그렇죠? 내가 뭐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 내가 무조건 1획이 나오게끔 하겠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자, 우연이나 그 우연에 의해 정해지는 결과,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으셔도 그냥 문제를 풀시다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느껴질 겁니다. 너무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의 표본 공간 별표입니다. 자, 표본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문제를 풀 때 표본 공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볼까요? 표본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밑줄 모든 가능한 결과의 전체. 자, 표본 공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본 공간 모든 가능한 결과의 전체이고요. 자, 이 표본 공간을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옆에 좀 써놔보실래요? 공간이라는 단어가 스페이스라는 단어죠. 그래서 표본 공간을 기호로 S라고 쓰기도 합니다. 표본 공간은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결과의 전체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가 뭘까?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를 했어. 뭐 가위바위 나올 수 있고, 가위바위 나올 수 있고, 가위보 나올 수 있고, 가위 나올 수 있고, 바위 나올 수 있고, 바위보 나올 수 있고, 왜 헷갈리지? 보자기, 주먹, 보자기, 가위, 보자기, 이런 것들을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전체. 주사위 던져볼까요?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전체 볼까요? 1의 눈 나오거나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 6가지가 표본 공간이 되게 돼요. 동전은 뭘까요? 앞, 아니면 뒤. 2개가 표본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었을 때 그 시행의 결과의 전체, 그 모든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결과물들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부르고 그걸 기호로 S라고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사건인데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사건이라고 하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네. 사건은, 이제 보통, 그, 알파벳 A나 B, C, 뭐 이런 것들로 뭐 종종 나타냅니다. 됐고, 동그라미 4번, 근원 사건은요, 밑줄. 한 개의 원소 밑줄. 사건 중에서도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문제를 풀고 몇 개 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우리 43페이지, 우리 교과서 43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기 하고 나와 있는데 보이시죠? 보기.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 그때 동그라미 1번 표본 공간 S가 뭐지?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전체. 시행의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시행이 뭔데? 주사위 던지기.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뭔데? 1, 2, 3, 4, 5, 6. 그래서 S는 1, 2, 3, 4, 5, 6 하고 써 있는 거예요. 43쪽 보셔야 돼요, 교과서. 네. 자, 그때 근원 사건은 뭐가 돼요? 근원 사건은 한 개짜리인 거니까 1, 2, 3, 4, 5, 6. 이게 근원 사건. 자, 동그라미 3번.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을 A라 하면
그럼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었잖아. 그 중에 짝수가 나오는 거 뭐야? 2, 4, 6. 표본 공간 넘어가시면 안 돼요. 2, 4, 6, 8, 10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전체가 1, 2, 3, 4, 5, 6이었으니까 그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야겠죠. 왜?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표본 공간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 아직도 모르겠는 분들은 밑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동전의 앞면을 H, 헤드, H, 뒷면을 T, 테일, 꼬리, 그치? 그래서 뒷면을 T로 나타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 자, 지금 시행이 뭐예요? 밑줄 한번 쳐볼까? 시행이 뭐야? 그렇지. 밑줄,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자,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게 하는 거야. 그게 시행이야. 자, 그럴 때 1번, 표본 공간 S를 구하래요. 자, 1번. 자, 표본 공간 S는 구해봅시다. S는, 자, 집합이니까 집합기호 쓰시고요. 자, S는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전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앞. 그치? H. 앞. 그 다음에, 앞, 뒤. 그 다음에, 뒤, 앞. 그치? 지금 다른 동전이니까, 서로 다른 동전이니까, 앞, 뒤, 앞, 다른 경우지. 그 다음 마지막 뭐가 있을까? 뒤. 이게 바로 표본 공간 S. 자, 그럴 때 2번.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A. 자, A는요, S의 부분 집합이에요. 사건인 거니까, 이 S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A는 서로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서로 다른 거 뭐야? 서로 다른 거. 앞뒤하고 뒤앞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앞뒤, 그 다음에 뒤앞. 이게 바로 사건 A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행, 사건, 표본 공간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에 이제 그렇다면 사건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다양한 사건들을 한번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사건하고 나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자, 또는의 동그라미. 자,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자, 이것은요, 먼저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래요? 자, 박스에다 씁시다. 자, 또는 이라는 말이 있으면, 또는 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를 기호로, 어떤 기호를 쓰냐면, 자, 지금 계속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기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또는은 A, 그 다음에 B를요, 합집합의 기호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A 또는 B의 수학적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하고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전체는 표본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S가 되고요. 표본 공간이 제일 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합에서는 이걸 U라고 쓰잖아요. 유니버시티에서 U라고 썼잖아. 얘는 확률이니까 S, 표본 공간 쓰는 겁니다. 자, 그 안에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 A가 있고요. 사건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거죠. A 또는 B에 해당하는 부분 색칠해보자. 그럼 뭐가 되겠어? 합집합의 기호를 쓰는 거고 A 또는 B인 거니까, 그렇죠. 이 A와 B를 전체를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익숙하시죠? 집합에서, 맞아요. 집합에서 했던 거 지금 그대로 차용해 쓰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사건 A와 B가, 자, 동시에 동그라미.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자, 그럼 얘도요, 마찬가지로 기호로 한번 써볼까요? 기호로 한번 씁시다. A와 B가 A도 되고 B도 돼야 돼. 동시에니까. 그럼 어떤 집합기호를 쓰는 게 합리적이겠어? 그렇지. 교집합기호 쓰고 싶지 않아? A도 되고 B도 되는 거니까. 자, 그 밑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전체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부분 집합으로서 교실로 들어가 수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A와 B가 이렇게 있고요. A, B가 동시이니까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렇죠,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건, 얘는 합사건, 얘는 교사건,
합집합이니까 합사건. 이게 지금 확률이잖아. 합사건, 교사건. 그쵸? 써볼까? 얘는 합사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집합 기호를 쓰긴 하지만 또 집합 단어는 아니잖아. 집합률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뭐 교사건 혹은 뭐 곱사건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3번은요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의 밑줄 배반 사건 밑줄 자 계속해서 중요한 용어들 나와요.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요. 자, 배반 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뜻이 뭐냐면, 자, 중요합니다. 요거 배반 사건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까먹으면 끝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배반 사건은, 자, A와 B의 교집합이, 그러니까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동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얘가 공집합이 되는, 공사건이 되는 겁니다. 공사건. 없는 거야.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 공사건, 공집합, 그쵸? 이게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 부르고,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사건이 있는데 A와 B가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예, 교집합이 없게, 이렇게 그려주는 것. 이게 배반 사건. 그쵸? 배반 사건. 너와 나가 서로 공통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사건 A의 여사건인데요. 자, A의 여사건. 예, A의 여사건. 기호로. 여사건 하면 집합에서 무슨 집합이 떠오르세요? 그렇지, 여집합 해서 얘를 A의 여집합 기호 써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얘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부분 집합으로서 사건 A가 이렇게 있게 된다면 여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건 A가 아닌 부분들의 사건. 이 부분을 우리가 A의 여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이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다 4개 중에서 다 익숙한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처음 본 용어가 뭐냐면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는 좀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까먹지 않게 이게 뭐다? 교집합이 없다, 공집합이다. 즉 교집합,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페이지 어디로 갈 거냐면 44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자, 44페이지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낼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2개 모두 앞면 나온 사건을 A, 적어도 한 개는 앞면 나온 사건을 B, 2개 모두 뒷면이 나온 사건을 C라 할 때 답을 구해라. 자, 먼저 이제 A, B, C를 구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거. 자, 이제 앞으로 확률 문제를 풀어나갈 거잖아? 자, 지금은 쉽지? 지금 되게 쉬울 거야. 그치? 와, 엄청 쉬운데 이럴 거야.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겠지. 자, 어려워질 때에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기본기를 잘 다지셔야 되고요. 자, 그 기본기에 다지는 첫 번째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반드시 시행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시행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 시행으로 나오는 결과들 시행의 전체 결과물, 즉 표본 공간이죠. 자, 표본 공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모르잖아? 그럼 뒤에 가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가 엄청 어려워. 애들 막 삽질하고 난리 납니다. 자, 그 조건부 확률, 즉 어려운 단원까지 잘 섭렵하기 위해서는 표본 공간을 잘 찾으셔야 돼요. 표본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전체 시행이 뭔지를 아셔야겠죠. 왜? 시행의 전체 결과물이 표본 공간인 거니까. 자, 이제 표본 공간부터 찾겠습니다. 자, 그럼 시행이 뭐죠? 이 문제에서 시행은 뭐예요? 읽으세요. 시행은 뭔가요? 그렇죠. 밑줄 쳐보세요. 그렇죠. 서로 다른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기입니다. 자, 지금 나한테 동전 2개가 있어요. 그걸 동시에 던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동전이야? 서로 다른 동전이야. 그러면 먼저 사건을 찾기 전에 표본 공간을 생각해보자. 표본 공간은 뭐야? 표본 공간은 동전 2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결과물인 거니까 앞 가는, 앞 뒤 가는,
뒤앞 가는, 뒤 가는. 이게 전체 앞. 끝이야. 자, 이제부터 할 이야기들은 저 표본 공간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저 표본 공간에 있는 것에서 뽑아 쓰는 거야. 생뚱맞은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앞, 뒤, 앞. 아닙니다. 뒤. 아니에요. 이 4개 중에 원소 중에서 맞는 걸 뽑아 쓰는 겁니다. 저 표본 공간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쉽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서 삽질을 엄청 하십니다. 그때 선생님 말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A라는 사건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사건 A는 뭐였죠? 사건 A는 2개 모두 앞면 나오는 사건. 자, 그러면 요 S에서 뽑아 써야겠지. 2개 모두 앞면 누구밖에 없어? H밖에 없죠. 이게 사건 A예요. 자, 그 다음에 사건 B는요, 적어도 한 개가, 뭐라고? 적어도 한 개는 앞면. 그러니까 앞면이 적어도 한 개라는 거니까, 최소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 가는, 앞 뒤 가는, 뒤 앞 가는. 그쵸? 될 거고요. 자, 마지막 C는 뭐가 되겠죠? C는, 예, 2개 모두 뒷면인 거니까, 이 S에서 2개 모두 뒷면인 거는 TT밖에 없죠. TT, 예! 내만 모르고 너무해. 네. 자, 1번. 네, 요새 노래 부르는 게 맛이 들렸는지. 자, 1번 보시면 A 합집합 D로 써있네요. A 합 B. A와 B 합사건인데 이 합사건은 뭐야? A도 되고 B도 되는 거지. 또는 이제 A 또는 B인 거니까 합치면 되겠죠. 합칩시다. 그러면 HH 합치면 자, HT. 자, 똑같은 게 2번 있다고 2번 쓰지 않죠. 집합기호는. 그쵸? 그 다음에 TH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A 합 B 사건은 예, 사건 B와 동일하죠. 그쵸?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자, 바로 2번 보시면 이번엔 A교 B 하고 나와 있네요. A교 C인가요? 네, A교 C 하고 나와 있네요. 자, A와 C의 공통 부분, 교집합이니까 공통 부분 있나요? 없죠. 얘는 공사건이 되게 됩니다. 즉 A와 B는 서로 어떤 사건이다? A와 C, B가 아니라 A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 보시면 자, B의 여사건을 구하래요. B가 아닌 것이죠. 자, B가 이거잖아. B가 이건데 B가 아닌 것. 그러면 전체에서 B를 빼야겠지. 전체가 누군데? 표본 공간에서 B를 빼봐. 그럼 싹싹싹 지워지고 TT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여사건은 TT고 실제로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사건 C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바로 4번 보시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고르래요. 자, A, B, C 중에 서로 배반인 거. 배반이 뭔데요? 교사건이 없어야 돼. 교집합이 없어야 돼. 쉽게 말하면. 그럼 누구랑 누구야? A랑 B는 아니지. A랑 B는 교집합이 있잖아. 그러면 A랑 C가 A랑 C. 그러니까 A와 C가 예, 하나의 배반 사건일 거고요. 또 B하고 C도 가능하죠? 그렇죠? B와 C도 예, 배반 사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를 해봤고 예,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확률의 다양한 정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용어 정리는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확률의 진짜 확률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확률의 다양한 정의하고 일단은 당구장 표시 나와 있네요. 자, 밑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밑줄.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자, 기호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기호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한번 써볼 거거든? 근데 여러분, 확률이라는 용어에, 영어 버전. 확률은 영어로 뭘까요? 응? 확률은 영어로. 뭘까? 확률?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퍼센트 그런 사람이 있는데, 틀렸어. P로 시작하는 건 맞아. P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퍼센트는 F로 시작하니 P로 시작하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영어만 잘했어도 간 대학이 달라졌을 겁니다. 영어를 거의 빠가사리 수준으로 영어를 못하는데 네. 자,
확률, 영어, 뭘까요? P로 시작하는데 뭐의 뜻일까? 예, 교과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 프로바빌리티. 뭐 아마도 이런 뜻 아닌가? 확률, 프로바빌리티에서 P자를 납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기호로 P라고 쓰고요. 괄호를 치고요. 이 괄호 안에 주인공을 쓰시면 돼요. A가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P 쓰고 괄호 안에 주인공 A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그럼 B가 일어날 확률 어떻게 쓸까? B가 일어날 확률은 B라고 쓰면 되겠죠? 자, 퀴즈.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어떻게 쓰면 될까? 어떻게 쓰면 될까? 확률이니까 P를 쓰고요. 안에 주인공이 누구야? A 또는 B. 어떻게 쓰면 되겠어? A 합집합 B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안에다가는 우리가 배운 그 사건의 주어를 쓰시면 돼요. 주인공. 그치? 예를 들어 수박이 일어날 확률. P 수박.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길동이가 일어날 확률. P 길동.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기호를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았고요. 자, 확률의 종류인데요. 확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수학적 확률, 동그라미 2번 통계적 확률, 동그라미 3번 기하학적 확률로서 확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연코 무조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에 1번입니다. 자, 1번의 별표를 크게 하나 쳐놔주세요. 1번의 별표를 크게 쳐주세요. 자, 1번이 뭔데요? 수학적 확률입니다. 자, 단연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수학적 확률이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합니다. 자, 나머지 통계적 확률이거나 기하학적 확률 문제는 되게 극소수고요. 패턴이 좀 정형화되어 있기도 해요. 뭐 그 다음 굳이 말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걸 꼽자면 기하학적 확률이 좀 잘 나오는데 아쉽게도 우리 교과서에는 기하학적 확률 내용이 없습니다. 좀 아쉽긴 하고요.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도 곧잘 나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수학적 확률입니다. 거의 뭐 95% 이상이 수학적 확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수학적 확률이 뭔지 볼까요?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이거 이해되시죠? 시행, 그 다음 S, 이해되시죠?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자, 밑줄 쳐봅시다.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밑줄. 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 PA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예, PA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PA는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쓰겠습니다. 씁시다.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전체 개수 중에 내가 구하고 싶은 A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아니, 근데 중학교 때 굳이 뭐 공부를 잘 못했어도 충분히 알 수 있어. 봐봐. 자, 주사위를 딱 던졌어. 1부터 6까지 있는 눈이 있는 정육각형 모양의 주사위를 휙 던졌습니다. 자, 4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일까요? 4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왜 6분의 1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전체 6개의 주사위 눈이 나올 수 있죠. 전체 개수가 6개예요. 그 중에 4의 눈은 몇 개 있는데요? 1개 있죠. 그래서 6분의 1인 겁니다. 여러분 다 하고 계신 그 내용이에요. 동전을 던졌어요.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왜 2분의 1이라고 대답하세요? 전체 나올 수 있는 건 앞 또는 뒤 두 가지 중에서 앞면이 몇 개 있으니까 1개 있으니까 2분의 1. 되시죠? 그것처럼 전체 개수 중에서 네가 구하고 싶은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셨던 겁니다. 자,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 넘버죠, 넘버여서 n이라고 조그맣게 쓰고요. 자, n 어떤 개수? 몇 개? 누구의 개수? 전체 개수. 근데 지금 확률에서의 전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인 거니까 ns분의, 이게 전체의 개수입니다. 표본 공간 전체의 개수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의 개수, 그럼 n 쓰시고요. 또 주인공 쓰시면 되죠. 오늘 반 주인공은 나야 나. A.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로 가셔서요.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네, 45페이지로 가셔서 문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일 확률을 구하시오인 거죠. 자, 일단은요, 전체 시행이 뭔지를 먼저 체크해 봅시다. 자, 하라는 대로 제발 하세요. 확통을 잘하고 싶으면 제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전체 시행이 뭐예요? 밑줄 쳐봐. 전체 시행이 뭐야?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게 전체야. 씁시다. 그게 S라고. 밑줄 치고 거기다 S라고 씁시다. 이게 표본 공간이죠.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가 표본 공간이야. 그 중에서 네가 구하고 싶은 사건은 뭐야? 너는 어떤 사건의 확률이 알고 싶어? 밑줄 쳐봐. 너 뭐 어떤 확률을 알고 싶어? 밑줄 쳐봐. 그쵸? 나오는 밑줄 눈의 수의 합이 10 밑줄 그리고 A라고 씁시다. 자, 네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요, 나오는 눈의 숲이 10이 되는 그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걸 A라고 썼으니까 네가 알고 싶은 거는 PA죠. 사건 A가 뭐였는데 눈의 수의 합이 10이 나올 확률. 얘 어떻게 구한다고? 전체 개수분의 A의 개수.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전체 개수부터 한번 헤아려 봅시다. 주사위 지금 몇 개 던져요? 2개 던지죠? 다른 주사위예요.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총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 36개겠지. 네? 자, 왜 36개야? 왜 36개?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6개. 1부터 6까지 6개.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6개. 1부터 6까지 6개. 동시에 던진다며.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더하기일까 곱하기일까? 곱하기지. 동시에. 그리고 연달아, 연이어. 다 곱의 법칙 썼잖아. 곱의 법칙. 그러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36개. 실제로 누가 있게 실제로 1부터 시작해서 1, 2부터 1, 3, 1, 4, 1, 5 쭉 가서 마지막에 6까지 총 36개가 있겠지. 됐어요? 36개 중에. 자, A가 뭐였지?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그럼 이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그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이 돼야 된대. 그럼 누구부터 시작하면 될까? 자, 이런 거 돼? 1, 9? 안 되지. 우리의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애가 아니야. 이런 건 안 돼. 합이 10은 맞지만 우리의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이 안에서만 찾아야지. 그럼 누구부터 시작하면 될까? 2, 8? 안 되지. 누구부터? 4, 6. 그치. 4, 6 가능하죠. 또 5, 5 가능하죠. 또 6, 4 가능하죠. 자,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4, 6하고 6, 4는 다른 거라고 인정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 거냐면 3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분하시면 답은 12분의 1이네요. 그쵸?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구해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에요. 46페이지로 가셔서요. 46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8개의 컵 중에서 5개는 생과일 주스가 나머지 3개는 식혜가 들어있대요. 자, 5개는 생과일 주스고요. 그 다음에 3개는 식혜래요. 여러분은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둘 다 좋아요. 식혜 너무 맛있죠. 수정과 노노, 식혜, 알러빗. 식혜 좋아요. 수정과 노노, 수정과 좀 써요. 수정과 좀 쓰고. 근데 맛있기는 해. 하지만 식혜가 더 좋아요. 근데 생과일 주스 좋아요. 생과일 주스도 좋아요. 자, 생과일 주스가 그렇죠. 동남아 가면 수박 주스. 요새 우리나라도 되게 많아졌는데 수박 주스. 그 태국말로 뭐라 하냐? 땡모반.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코로나 끝나셔서 동남아, 태국 가시게 됐으면 땡모반 한 잔. 수박 주스는. 자, 3개에는 식혜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2개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을 확률.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시행. 자, 우리의 시행은 뭐죠? 전체 표본 공간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잖아. 그럼 시행은 뭔데?
문제를 봐야지. 시행이 뭐였지? 시행은? 그렇지. 임의로 두 개를 택할 때 밑줄. 그게 S예요. 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결과가 S라고. S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두 개를 택할 때, 그럼 총 몇 개에서 두 개를 택하는 거야? 총 몇 개에서? 이게 몇 개야? 8개에서 몇 개 택하는 중이야? 그렇지, 두 개를 택하는 중이야. 근데 문제에서 택할 때 순서를 순서나 중복하거나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지. 얘는요, 두 개를 택하는데 순서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중복해서 뽑겠다는 말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순서 안 되고 중복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경우의 수였잖아. 뭐가 떠올라? 조합이었지. 조합. 그럼 몇 개 중에서 총 8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조합. 머릿속에서 기호가 떠올라야지. 어떤 기호가 떠오르세요? 8, C, 2겠지. 그치? 8C2죠. 자, 이거를 먼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지금 8개 중에 2개 뽑기 하고 있어. 8C2야. 자, 그런데 1번. 2개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을 확률이네요. 자, 2개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을 확률은, 자, 그럼 전체는 분모죠? 분모는 8, C, 2인데 2개 모두 생과일 주스여야 돼. 내가 뽑는 2개가 모두 생과일 주스여야 돼. 그럼 너 어떻게 뽑으면 돼? 둘 다 생과일 주스 나오려면 어디서만 뽑으면 돼? 그렇지. 생과일 주스 중에서만 2개를 뽑으면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8개에서 2개 뽑기야. 되게 많은 이제 수의 막 그런 표본 공간들이 쭉 펼쳐지겠는데 그 중에 나는 생과일에서만 2개를 뽑고 싶은 거니까 분자는 5C2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혼자 P를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기본적인 전체가 C잖아. 그럼 나는 그것의 한 부분 집합인 거니까 전체 패턴을 따라가야지. 그치? 여기가 C였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C가 되겠죠. 이것의 일부분인 거니까. 네, 이거 실제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5, 8에 40, 그 다음 5, 4, 20 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14분의 5. 이게 좋죠? 계산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네, 됐고요. 바로 2번 보시면 자, 한 개는 생과일 주스, 다른 한 개는 식혜였으면 좋겠대요. 바로 2번 보시면 자, 분모는 뭐가 돼요? 분모는 여전히 8C2죠. 자, 한 개는 생과일 주스고 그리고 다른 한 개는 식혜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생과일 주스 하나 뽑자. 어떻게 뽑을게요? 5개 생과일 주스 중에 하나를 뽑고 그리고 자, 어떻게 연결할래? 그리고 이어서 연달아 곱하기지. 곱하기 그 다음에 식혜도 뽑고 식혜 몇 개? 1개 뽑고 식혜 3개의 식혜 3종류의 식혜 중에서 1개 뽑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답 얼마 내면요? 답은 28분의 15하고 나온다고 해요. 예,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우리의 이제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수학적 확률이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확률이다라는 건데요. 자, 하지만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이 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린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다시 프린트로 돌아오시면 자, 이제 2번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요. 자, 이게 이제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수학적 확률로 충분한 거 아니냐. 그런데 통계적 확률을 왜 배워야 되냐. 이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 정육각형 모양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여기 1, 2, 다음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의 주사위가 있어요. 자, 여기서요, 3의 눈이 나올 확률을 볼까요?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6분의 1이에요. 네, 맞습니다. 3의 눈 나올 확률 6분의 1이에요.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6개의 면 중에 3의 눈이 하나 있기 때문에 6개 중에 1개 6분의 1 맞습니다. 자, 여기 윷이 있어요. 여러분, 윷 하셔요. 윷놀이 할 때 윷놀이 할 때 윷. 이거 비닐하우스 아니고요. 윷 보이죠? 그쵸? 윷이 있어요.
유수는 윷놀이는 원래 4개의 육가닥을 가지고 제 얘기를 하는데 전 이제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4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여기 윷이 한 개의 윷이 있어요. 윷을 휙 던졌어요. 휙 던졌어요. 자, 던지면 윷이 바닥에 딱 떨어지는 건 모양은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윷놀이 하시죠. 윷놀이. 그림 엄청 잘 그리죠? 그림 엄청 잘 그려요. 윷이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동그랗게 땅 떨어질 수도 있고 밑이 동그랗게 땅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윷이요. 던졌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요 모양으로 떨어질 확률은 얼마일까요? 2분의 1? 이렇게 떨어질 확률은요? 2분의 1? 예. 근데요, 이걸 실제로 해보면 2분의 1이 되지 못해요. 2분의 1이 되지 못합니다. 2분의 1이 안 되고요. 다른 숫자가 돼요.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3분의 1, 얘는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왜 2분의 1이 안 될까요?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던져요. 그럼 동전이 바닥에 딱 떨어지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앞면이 위로 가거나 뒷면이 위로 가거나. 자, 동전을 띡 던졌을 때 동전이 떨어지는 면은, 자, 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맞아요. 얘는 맞습니다. 얘는 맞는데요. 얘는 아니에요. 왜죠? 이상하지 않아요? 자,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인데 얘는 2분의 1이 되지 않아요. 자, 왜일까요? 왜일 것 같으세요? 왜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봐. 왜일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느낌 때문이에요. 그 느낌이 뭐냐면 지면에 닿는 면이 달라요. 자, 동전의 경우에는요, 앞면이 위로 올라가건 뒷면이 올라가건 떨어지는 면에 그 지면에 닿는 그 순간이 동일하죠. 그쵸? 지면 딱 닿는 순간이. 근데 윷은 어때요? 윷은 그 모양 때문에 닿는 면적이 달라지면서 모양이 달라지고 그래서 확률도 실제로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왜 6분의 1일까요? 그럼 얘는 왜 6분의 1이 왜 될까요? 각각의 면이 지면에 닿는 그 순간의 상황이 모두 동일하죠. 그쵸? 1의 눈이 나오거나 3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거나 어떤 면이 나오거나 그 각각의 면이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이 전부 동일해. 6개의 면 전부 다. 동전도요. 앞뒷면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전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윷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순하게 경우의 수에서 2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압정 아시죠? 압정을 던져봅시다. 압정을 던지면 바닥면에 떨어지는 모양이 두 가지죠.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말할 수 없다고요. 왜? 이 상황과 이 상황의 각각의 상황이 주는 그 상황적인 면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2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야.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야. 이런 게 수학적 확률인데, 사실 이 상황은요, 일상생활에서 쓰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 모든 각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동등한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순간이 사실 많지 않잖아. 자, 그래서요, 자, 이 말을 어렵게 쓴 게, 다시 프린트로 가보실까요? 아까 수학적 확률에서 밑줄을 쳤었죠. 뭐라고 밑줄 쳤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어요. 각 근원 사건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그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죠. 1에는, 2에는, 3에는, 4에는 전부 다 지면에 닿는 그 상황이 동일하게 기대되고 있잖아. 이럴 때는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어.
이럴 때는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달라져서 각각의 이 뚜껑이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것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기대되기가 힘들잖아. 왜냐하면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그럴 땐 수학적 확률을 못 써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라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포기하나요? 아니야, 포기하지 않지. 자, 그때 통계적 확률을 쓰는 거예요. 볼까요? 통계적 확률은요, 자,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가정에서 정의하였다. 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이거나 압정, 이런 거,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밑줄 과거에 축적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상대 도수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밑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자는 거예요. 유술은요,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꽤 많이 던지는 거예요. 한 1000번 정도. 한 1000번 정도 던졌더니 이 모양이 한 660번 정도 나왔다고 치자. 그 얘는 340번 정도 나왔다고 치자. 1000번 던졌더니 이 모양이 660번, 얘가 340번 나왔다면, 자, 얘의 확률은 얼마? 얘의 확률은, 그렇지, 내 1000번의 시행 중에서 660 나왔으니까 1000분의 660이 얘가 나올 확률이 되게 돼요. 자, 340번 나왔다면 1000분의 340이 바로 이 모양이 나온 확률이 되게 됩니다. 자, 직접 그냥 개수로 구해낼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시행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대답하는 거야.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압정을 던졌는데 이 모양이 700번이 나왔대. 1000번 중에. 이 모양이 300번이 나왔대. 그럼 얘가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00분의 700인 거니까 약분하면 10분의 7. 얘가 나올 확률은 1000분의 300인 거니까 10분의 3 하고 이렇게 구해내는 것. 그게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는요. 자, 수학 문제집이나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이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 중에서 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수학적 확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요, 시험 문제로 통계적 확률 문제를 내잖아? 그럼 여러분, 시험 시간이 모자라요. 내가 실제로 압정을 던져서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해봐 하고 여러분한테 압정을 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시험 시간에 압정을 1000번 던져야 돼. 시험 문제 내기가 까다롭죠. 혹은 너무 뻔해요.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수학적 확률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실생활은요, 수학적 확률과 같은 그런 실생활의 상황보다는 어쩌면 통계적 확률 같은 실생활의 상황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학문을 공부할 때랑 실제 생활로 갈 때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교과서 47페이지를 보시면 47페이지의 문제 5번 한번 볼까요? 자, 47페이지의 문제 5번 한번 보시면 자, 오른쪽 표는 2015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출생자 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아이가 2015년에 태어난 아이였을 때 이 아이가 경기도에서 태어났을 확률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구해라. 자, 2015년도에 전체 애들이 몇 명이 태어났어요? 43만 8,420명. 43만 8천, 뭐라고요? 420명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경기도 애기들이에요. 경기도 애기들 몇 명이에요? 11만 3,495명. 11만 3,495. 얘가 바로 경기도에서 태어날 확률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얘를 계산해 보시면요. 0.2588, 0.2588, 뭐 어쩌고저쩌고 나간대요. 자, 얘를요, 뭐라고 했어?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래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0.26 되겠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니까. 그쵸? 답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로서 크게 메리트가 없죠. 그쵸? 자, 됐고요. 자, 마지막 3번 보시면요. 자, 3번은요. 기하학적 확률인 겁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인데요. 자, 기하학적 확률은 자, 밑줄
근원 사건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서 밑줄. 자, 근원 사건이 가능성이 각각 동등할 때는 수학적 확률을 쓰면 되는데 그 근원 사건 전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자, 그걸 다 헤아릴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하학적 확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PA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쓸까요? 전체 넓이 분해서 전체 넓이. 보통 넓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 넓이 분해 해당 사건의 넓이입니다. 사건의 넓이. 자, 기하학적 문제는요, 어떤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그림의 면적, 즉, 넓이, 전체 넓이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 넓이분의 넓이로 구해내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문제가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오늘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문제들, 이런 거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에 기억해야 될 용어들 있죠? 표본공간, 시행, 배반사건, 합사건, 뭐 곱사건, 교사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여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런 확률의 종류, 그다음 확률의 기호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중단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적응력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